회사에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니까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직은 여러 번 해봤는데 업그레이드였고, 그렇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업 중에 기술이 없어도 되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제 예전에 관심 가졌던 숙박업이었고, 그러려면은 일단은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봤고, 이제 사랑방식을 본 거지. 이 정도면 일단은 괜찮겠다. 한번 가서 봐보자. 근데 더 웃긴 게 그때 말했잖아요. 그때 마이너스 통장 아는 형님이 만들어져가지고 마이너스 2천이었어. 돈이 하나도 없어. 마이너스 2천이었는데 일단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되겠어? 뭐 발품을 한번 팔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사랑방 신문 보다가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부동산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고, 전화를 해가지고 봤지. 아마 사랑방 신문 보기 전날 여대표 인터넷 강의를 신청을 했었을 거예요. 강의를 듣고 그 물건을 본 다음에 보냈지. 메일을. 요 물건 봤는데 요거 어떠신가요? 그래가지고 보냈어.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 오쪽에. 진섭니다 하고. 깜짝 놀랐지 내가.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불안하고. 거기를 지금 보내신 정보를 보면은 신안동에 있고 최근에 리모델링을 완료했다라고 했고 28객실인데 대실 없이 숙박으로만 3월에 2,700만 원 매출, 4월에 2,800만 원이었다. 이거 괜찮은 거냐? 한번 판단을 맡겨보고 싶다. 라고 연락을 주셨죠. 근데 지금 이제 대표님도 이거 답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있죠. 그 정도 매출이면 이게 지금 안 돼.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리모델링을 인자했는데 매출이 그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야. 리모델링 안 한 상태에서 매출이면은 한번 가서 리모델링을 해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리모델링 이제 막 완료했는데 매출 2,700만 원이야. 그럼 이거는 안 된다는 소리거든. 딱 봐도. 그래가지고 그때 여 대표님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통화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저희 담양 물건을 보여도 의향이 있다. 혹시 볼 의향이 있으면 와라. 그래서 그래요? 그럼 지금 갈게요. 속전속결이 우리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니 광주에 사시고 16억이면은 이 담양이랑 별로 금액 차이도 안 나고 그런데 매출이 우리 매출이 2,500만 원이라는 매출량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럴 거면 이걸 하시지 고민할 여지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안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대표님 그 유튜브를 봤잖아요. 무인으로 운영하고 엄청 쉽게 생각하고 왔어. 그리고 여기도 무인으로 운영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환상이 있었어. 쉽게 편하고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지금도 손님들이 많이 그러지만은 입구도 어딘지 모르겠어. 일단 들어왔어, 오기는. 근데 여기가 온다고? 일단은 왔으니까 만나긴 만나야죠. 딱 문을 여는 순간 바깥에 하고 내부하고 약간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대표님이 생각보다 젊고 인상이 좋더라고. 그러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때 가지고 계셨던 돈이 혹시 얼마나 됐어요? 없었어. 아까 마이너스 2천이라고 했잖아요.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이제 진짜 맨땅에 헤딩이지. 그 혹이요, 혹이. 그러니까 그 당시 갖고 있었던 현금은 아예 없었고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짜리 이미 2천만 원은 쓰셨고. 근데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할 필요 없이 이것은 내 거다. 그날 내가 계약 씁시다 해가지고 1,000만 원에 입금했어. 다만 난 돈이 없다. 그리고 대출을 알아볼 텐데 대출이 안 나오면 나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1,000만 원은 대출이 안 된다면 이렇게 환불해 주는 것으로 하고 썼어. 왜냐면은 어떻게든 잡고 싶으니까. 근데 그날 어린아이인데 우리 집 앞에 수변공원에서 에어쇼를 했었어. 아들이랑 같이 있는데 내가 그날 그 계약서를 품에 안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전투기도 막 날아다니고. 나를 위한 쇼인가? 진짜야. 그래가지고 그날 아들한테 가서 여기 아빠가 뭐 하나 샀다. 그리고 참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나, 지금도. 이제 집에 와서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하니까, 이게 내가 그 가격에 사는 것은 뭐, 그렇다 쳐. 그럼 내가 나중에든 언젠가든 그 가격에 팔 수 있을까? 대표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내가 이걸 몇 년 하다가 이 가격에만으로도 팔 수 있을 것 같소? 물어보니까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절대 떨어질 거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 물론 100% 확실한 게 어딨어. 없잖아. 그쵸. 확신은 없지만 몰라요. 그때 왜 대표님이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물가 상승률이나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 정도 가격은 유지할 겁니다. 라고는 이야기하더라고. 그럼에도 저는 깎아달라 했죠. 깎아주세요. 돈 없어. 그래서 제가 다시 보내드렸었는데 계약금 2번 보내줬어. 한 번도 아니야, 2번 보내줬어. 완전 칠더라는 거지, 나한테. 길을 쭉 빨리고. 이분은 살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제가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담양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당신은 그렇죠. 큰 무대에서 뛰십시오 하고 내가 수도권으로 올려보내준 사람 아니야. 내가. 은인이 은인. 알고 뭐. 그렇죠. 그럼요. 그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서 사신 거예요? 아, 참,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니, 그때 강의 내용직이 그거 있었어, 또. 지금 그렇진 않지만, 본인이 그 서적지 호텔 할 때는 90% 대출도 받고 막 이런 게 있었다,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막 알아봤지.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막 알아봤는데, 대출이 안 돼. 우리 여기 16억 4천에 샀잖아, 내가. 16억 4천인데, 원래 여기 있는 대출을 그냥 가지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 법인 인수하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것도 못했던 이유가 대출이 안 나오니까. 자금이 이제 약해서.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취등록세 8천만 원 내고 내가 이제 새로운 법인 만들어가지고 한 거 아니야. 있는 담보를 다 싸잡아가지고 대출을 15억 받았지. 17억 2천에서 2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빠지고 그럼 17억인데 집이랑 모든 거 다 싹 다 갖고 있는 거 공동담보로 해서 싹 해서. 15억. 이게 2억. 2억 남았어. 실제로 2억은 넘잖아요. 그때 이제 돈을 사방대로 빌린 거지, 이제. 삼촌한테도 이야기해보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머니가 해줬지. 어머니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가지고 계셨던 돈을 나한테 주고, 입금하면서까지 이야기하셨지. 안 하면 안 되겠냐. 그 아파트 담보 은행에서도 그랬어. 이거 아파트 담보 대출해서 아들 줘봐야 다 필요 없어. 이거 노후 걱정하셔야지, 여사님.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집에서 2억을 했죠. 결과적으로는 17억 2천 중 15억은 은행 대출 이자도 셌어요. 갖고 있는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몇 프로였냐면은 6.87인가 받았어요, 제일 처음에. 지금 몇 프로? 지금은 5.5%. 그리고 뭐 이제 26년 됐으니까 올해는 더 떨어지겠죠. 그거 이자랑 해서 그때 850, 60 나갔어요. 물론 지금도 그 정도 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때하고는 다르게 일부 금액이 이제 상한 이자죠. 그래서 저는 그 이자 비용을 그 수준으로 계속 쭉 갖고 가려고 해요. 이자율이 떨어진다 해도. 그냥 고정비라 생각하고. 그래야지 갑자기 문제 갚아 15억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그렇게 했지. 인수 직후에 든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별로 안 좋았죠. 심리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대표님이 처음에 딱 오셨을 때는 나 이거 너무 하고 싶다 이러다가 나중에 딱 오셨을 때는 기야 아니야. 그 다음 또 다음에 오실 때는 나 이거 진짜 이거 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심리 변화가 계속 보이셨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갈 때는 내가 여기 떠맡은 건가? 하는 표정. 무섭더라고. 이게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가계약을 했을 때 사실 가계약도 아니야. 그것은 사실은 1,000만 원 입금시키고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그냥 의지의 표명. 맞아. 의지.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돼. 뭐 이런 느낌이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았고. 이제 대출을 알아볼 때까지만 해도 의욕이 넘쳤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검토를 하면서 긴가민가 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결과적으로 해서 했는데 모든 우여곡절이 다 끝나고 나서 산을 다 넘었어. 8분 능선까지 왔는데도 그때 포기하고 싶었어. 돈이 마지막에 안 되니까. 네네네.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했을 때 그 고비도 넘겼어. 그 고비를 딱 넘기고 나니까 무섭더라고. 이제 뒤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쌓여있어. 무서워. 나는 진짜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 정도 대출을 감당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나만 짜부러든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도 피해되고 또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나는 안 되면 진짜 죽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인수 후에 정말 누르고 싶었다 하시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 7월 매출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비가 계속 와가지고 뭐 이야기했던 거하고 전혀 안 맞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죽을 각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아까 이자가 850이라고 했잖아요. 850을 낼 수가 없어. 그 정도야. 왜냐면 돈이 워낙 없기 때문에 한 달 운영비조차 없어 지금. 야놀자 영업직원은 뭐 쿠폰이나 더 붙이자고 그런 이야기는 했었고. 그리고 집에는 가고 싶은데 집에는 못 가고 그래가지고 진짜 집에 가고 싶을 때 밑도 끝도 없이 집에 가서 자고 온 적이 있었어요. 전화가 오면은 뭐 어떻게 카바 치면 되겠지 하고 가버렸어 집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3주 동안. 엄청 그때 힘든 시간이었지. 뭐 첫날 매출, 둘째 날 매출 기억나세요? 정확한 금액은 생각나지 않지만 방이 30개인데 5개 나가고 뭐 4개 나가고 뭐 과거 보면은 목금토가 만실이던데 만실이 근접도 안 돼. 그때 이제 전화가 자주 오셨어요. 매출이 너무 안 나오니까 전화 자주 오셔가지고 이거 지금 왜 이러는 거냐 하면서 이제 막 물어보셨는데 나도 당황스러운 거야. 내가 운영하면서 7월에 그렇게 장사가 안 됐던 적은 없었어. 장마가 길었어도 그렇게까지 안 되진 않았었어.
막 하루 4개, 5개, 뭐 주말 안 차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없었어. 근데 주말이 안 찬 정도가 아니라 막 절반이 안 찼나? 막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도 당황스러운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오자마자 이렇게 되지? 근데 이론상 그럴 수가 없거든. 앉아서 막 뭐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사람만 달라야 되는데 고객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이제 안 가야지? 그런 건 아니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장사가 길었고 장사가 안 됐다가 이제 날씨가 딱 좋아지니까 장사가 다시 확 잘 되면서 나도 안심했지. 다행이다. 그때 대표님 하셨던 말씀이 5년치의 평균 묘하게 그게 결국엔 수렴한다. 물론 잘 되는 달과 기복이 분명히 있지만은 1월부터 네, 6월 달까지가 매출 평균이 한 4천, 7월부터 12월 달까지가 평균 매출이 5천 되네요. 그래가지고 합쳐서 4,500 정도 됐는데 그게 귀신같이 그렇게 되더라. 이게 요번 달 겁나 잘 됐다고 해서 너 났네 이럴 필요도 없고 야 이거 뭐 왜 이래 이거 올겨울 넣어가지고 사람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안주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하는 일을 그냥 꾸준히 루틴대로 해야 될 그런 시간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스트레스가 덜해서 그런지 건강은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100%죠. 자기만의 시간이 훨씬 많이 남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제 앞으로 미래가 달라지겠지만 100% 말하는 것은 가족과 같이 있을 시간이든 나 혼자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든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난 게 아니라 훨씬 차이가 많이 나. 또 바쁠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맘만 먹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주말이야. 실제로 이제 속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은퇴를 해버린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는. 이렇게 시간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진짜. 정말 은퇴하고 지금 은퇴 라이프 즐기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네, 정말 내 친구들에 비하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는 거죠. 아니 그리고 수익적으로도 일단은 차이가 크지 않나요? 저는 월급직이죠, 사실은. 법인 사업자니까. 법인 사업자는 근로자로 다 속해 있으니까. 그 돈이 전부 다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사 생활하면서 한 달 월급이 한 몇십만 원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대기업은 그렇지 않지만 여느 중소기업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일해도 최저시급 받고 또는 위험에 노출돼서 일을 하고. 열악해요, 사실은. 열악해. 막다른 코너에 몰려서 제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운이 좋은 거죠, 사실은. 연 대표를 만난 것 자체가 운이 좋다고 막 말할 수밖에 없죠, 지금. 물론 이게 언제까지 잘 될지 몰라요. 이게 잘 됐다라고 표현하기조차도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아닌데, 사실은. 매출 4,500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뭐, 그럴 수도 있거나, 혹할 수도 있는데, 먹어서 빼면은 거의 4,000 언저리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총 비용이 이제 속 시원하게 말하면 한 2,700, 800 됩니다. 그럼 뭐, 이익이 1,200일 일겠지만, 이익이 1,200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위사업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상한을 위해서 모아놓아야 되는 돈도 있을 것이고, 추후에 리모델링도 염두에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회사 다닐 때 하고는 뭐 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자기가 뭘 하든 간에 자기 씀씀이 나름이고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어머니 내가 걱정이 제일 많으셨을 거예요, 사실. 어머니 돈을 제가 2억을 아까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중 1억은 아까 대출이라고 했죠. 아파트 담보. 아파트 담보 그 비용은 다 상환을 했어요. 네. 원래는 5년 상환으로 빌리셨지만 1년 안에 싹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잘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은 뭐 전혀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이제 그 이후로 물어보시지 않고. 그리고 저도 이제 꼬박꼬박 영단을 드리고 있고 나머지 또 1억이 남았잖아요. 거기에 돼 있어서 꼬박꼬박 드리고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정이에요, 사실은. 안정됐고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제는 2가지. 운이 좋았다. 큰 욕심도 없다. 유튜브에서만 봤을 때 이 숙박업에 대한 난이도가 0부터 100까지였을 때 몇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처음 해보니까 이 난이도가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1년 반 운영하니까 이 난이도가 이렇다.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죠. 네네네. 저도 사실은. 네. 숙박업에 대한 난이도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 없어. 제로다. 회사 생활 난이도는 0부터 100까지였을 때 얼마 정도 측정하세요? 회사는 업무는 난이도가 점점 떨어지던데 다른 것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회사도 너무 좋진 않았네요. 50으로 할게요.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뭐 그런 식으로. 50 정도로 봤을 때 숙박업은 이제 유튜브로만 봤을 때는 몇으로 봤어요, 난이도를? 유튜버로 봤을 때는 뭐 20? 왜냐면 말했잖아요. 이게 저는 기본 베이스가 그 경영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인프라로 모든 걸 일을 해결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죠. 회사는 50인데 여기 20이니까 확연하게 낮다라고 낮다고 생각했죠. 생각을 하셨고 이제 매출도 막 잘 초반에 안 네. 나오고 네. 막 걱정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그때 난이도 네.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가 압박감이 100%지 뭐.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러면 이제 장사 첫 달은 난이도가 100이다. 네.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은 진짜 제로제 제로. 제로라고요?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만 있었는데 네네.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노니까 특별한 어려움이 없더라 이거죠.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여기 와서 변기도 내 손으로 갈아봤어요. 오늘 방을 팔아야 오늘 매출이 이 정도가 되는데 사람은 안 오고 야 내가 해야겠다. 일단 뜯어보자 네네. 해서 네. 뜯었더니 뜯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사갖고 와야 되겠네. 사갖고 왔더니 또 안 맞네. 아따 이거 진짜 징하네. 야 이거 다시 또 바꾸러 가야 돼? 또 가서 바꾸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니까 이 건물에 대한 특성을 안 거야 이제. 사실 이게 한 번에 되지가 않아.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라고 해서 해보면은 그죠. 뭔가 사이즈가 안 네. 맞든 이게 뭐가 안 맞아. 전문가들은 다 싫고잖아요. 네. 안 맞으면 다른 거 끼고 뭐 하면 돼. 우리는 그것이 아니니까 이 건물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 건물의 특성을 알고 되면서부터 이제 진짜로 난이도가 없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다. 별거 아니야. 하면 되는 거였다. 들이 막 그죠.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난이도가 이렇게 낮게 느껴지는 거지. 그죠. 사실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고장은 막 여기서 나오고 사방에서 나고 저는 저 나오고 뭐 매출 안 나오고 막 이게 총체적으로 다 한 번에 쏟아지니까 그 난이도를 높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괜히 했구나. 또는 그래도 회사가 더 나았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저는. 근데 저는 그 운도 대표님이 워낙 꼼꼼하니까 뭐 수리 기사님한테 이제 견적낼 때도 이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코치코치 이렇게 묻는 게 사실은 묻고 싶어도 저 사람 불편할까봐 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그런 질문 자체를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섭외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못 물어볼 때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코치코치 물어보면 상대방도 아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를 느끼고 더 문제없이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 사람 나 굉장히 되게 피곤하게 하겠다 라는 걸 이제 사실 모든 인간관계 상호작용이라서 대표님도 어쨌든 뭐 강의를 들으시고 또 직접 부동산 가시고 문의를 하시고 여기 와가지고 자료 다 요청하시고 보고 하는 그 과정들이 뭐 오늘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성격하고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 중 괴로워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 만약 제 자랑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마음을 아니까 편하게 돈 버는 거 전혀 없고 그래서 알고 오십시오. 알고 오셔야 돼요. 알고 와야 돼. 이게 뭐 그런 시간은 뭘 하든 간에 다 필요하잖아요. 호텔 팔기 전에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였나요? 제 기억으로는 4,400 정도 평균을 했을 때 맞나요? 네, 맞아요. 네. 4,450. 4,450이랍니다. 더 정확하게. 그럼 지금은 혹시 매출의 변화가 어떻게? 여기 큰 변화는 아니고 한 100에서 한 150 올라갔죠 이게. 장사를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 정도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대표님은 정가를 유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안 팔리고 하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오시면은 이렇게 조금 할인도 해주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팔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리고 참 그게 희한한 게 뭐냐면은 제가 있을 때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하고 틀려요 또. 저는 이런 간절함이 입으로 나오지만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 있을 때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 사실 맞아. 직원이나 친구나 여러 가지 뭐 지인이든 간에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입장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래야 사실 사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가는 손님 잡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분들이 저한테 조금 할인을 요구할 때 좋게 말해주시면 저도 얼마든지 응하죠. 근데 여기가 뭐 호텔이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도 그렇죠. 저도 그렇죠. 담양에 오셨을 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분 좋게 놀다 가셨으면 말 한마디만이라도 기분이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여 대표님이 운영했을 때보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아하. 있으신데 저도 이걸 듣고 기분이 좀 좋지 않았는데 내가 그동안 눈탱이를 맞았구나. 초짜야. 안 되겠더만. 이분의 전문적인 부분은 마케팅 분야에 탁월한 일각에 있는 분이고,
저 경우에는 매출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 비용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버튼 중 7점에 그 소스는 주셨잖아요. 네. CCTV. CCTV. 네. 하지만 설치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초기 비용을 많이 줬을 거예요. 사실은 5년 계약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니까 제가 이제 다음부터 사제로 바꿨고. 저희가 인터넷이랑 CCTV랑 전화랑 다 포함해서 한 달에 한 55만 원 냈어요. 5년 동안. 저는 근데 인터넷하고 테이블만 남겨놓고 CCTV 빼니까 한 20만 원. 그럼 35만 원 정도를 선택이 맡고 있었구나. 저의 5년 전 선택이 그렇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바꾼 게 뭐였냐면 이제 세탁. 수건만요? 일단은 수건을. 네. 수건을 하루에 몇 장씩 나오냐면은 하루에 140장씩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30객실이니까. 그 18kg짜리 건조기를 사서 해봤어. 네. 근데 수건을 한 3주간 돌려니까 원활하게 돌아가. 대표님도 그랬잖아요. 수건 같은 것은 자가 세탁해도 충분히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하는데 난 수건 갖고 양이 안 찼어. 네, 네, 네. 백인이 또 이불은 다림질이 쫙 돼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다림질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프로네, 프로. 이렇게 반응을 봤죠.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지금까지 없어. 네, 네, 네. 그리고 건조기를 하나 더 사고 매트리스 커버까지 했지. 오. 그리고 나서 세탁기를 19kg짜리를 2대를 더 사고 건조기 18kg짜리를 2대를 더 사서 돌리고 있죠.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저렴하냐? 네. 연평균 보면은 안 나올 때가 한 170, 많이 나올 때는 한 280 정도 나왔더라고. 본게 그래. 네, 네, 네.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한 200, 한 20 정도 됐었을 걸로 생각되더라고. 해봤을 때. 이제 세이브를 얼마나 시켰냐면 한 달에 한 80만 정도 세이브를 해요. 많이 안 될 수 있지만 1년이면은 1000만 원이에요. 네. 그잖아요. 네. 1000만 원이면 한 달 순이익이랑 비슷할 수 있어. 근데 그 의무 있다. 겨우 한 달에 80만 원이지만 1년이면 1000만 원이고 1년에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순이익과 비슷할 수 있다. 라는 게.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아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우리 그 블로그 블로그 체험다? 레뷰로 했을 때 저기 제일 처음에는 부가세 포함 16만 5천씩 네네네. 매번 줬잖아. 매달, 네. 근데 거기서 만족을 못했어 내가. 이런 블로그라면 내가 한번 찾아볼까? 해갖고 일전에 알려줬잖아요. 네. 리뷰노트 했더니 내가 한번 해봤어. 근데 그 사람이나 제가 골라서 저기 모집해가지고 한 거랑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180. 그러고 나서 LPG. 우리가 여기가 도시가스가 안 돼요. 참 이제 담양이 그런 동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가 안 되는 거지. 담양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세표가 하고 있는 것을 봤더니 공장도 가격 플러스 200원을 붙였어. 제일 처음에 가스통도 설치해주고 배관도 설치했기 때문에 맞아요. 플러스 알파를 했겠지. 네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가스 배관을 통해서 매다기가 있더라고요. 네. 매다기로 이제 바꿔달라고 했어. 그렇게 매다기로 바꾼 이후로 엄청 절감됐죠. 겨울에 얼마 나오세요, 보통? 한 80만 원? 한 달 내내? 그러니까 올해 겨울이 또 따뜻해. 그래서 아직은 비교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도 80이면 충격적인데. 저희 다만 200 한 50 냈어요. 애초에 그렇게 매입 단가부터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그거 있어. 여기에서 쓸 때 어메니티 중에 샴푸랑 뭐 그것을 좀 좋은 거 쓰더라고. 한 달에 보니까 한 30만 써. 네네네. 근데 네. 특별히 좋은지 모르겠어.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펌프식으로 바꿨죠. 그때 이제 겁나니까 한 층만 바꿨어, 제일 처음에는. 그 다음에 특별하게 뭐 좋다 나쁘다가 없으니까 이제 전부 다 바꿨죠. 한 15만 원 선이면 땡이던데. 비용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청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비용을 줄이는 거다. 그쵸. 저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매출도 소폭이지만 높아졌고 비용도 절감됐고 그럼 제가 운영했었던 것보다 훨씬 영업이익이 좋겠네요. 아, 영업이익은 좋을 수 있겠죠. 이자 비용이 있잖아요. 이자가 있구나.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 비용을 상쇄시켜주셨네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큰 재미가 없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으니까. 네. 회사 생활할 때 엄청 힘들었어. 스트레스 때문에. 그 건강검진을 항상 받을 때 혈액검사 있어요. 혈액검사. 간장질환, AST, ALT, 감마 GPT, 뭐 그런 수치가 술을 안 먹어도 떨어지지가 않아. 회사 생활할 때. 그래가지고 항상 거기에 간장질환 의심.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 수치가 전부 다 안정 범위 내로 들어와 있더라고. 스트레스 때문이었구나. 응. 그렇게 회사가 답은 아닐 수 있다. 실제로 자기가 힘들다면 뭔가가 내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그렇게 폭넓게 생각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래도 운이 있어야. 어떤 것도 마찬가지야. 진짜 아무리 잘 된다는 맞아, 사업도 맞아. 운 없으면은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진다고. 어디 가나 운은 필요하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유튜브에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두 분 얼마 만에 다시 만나셨나요? 2024년. 맞아. 네, 24년. 24년에. 24년 7월 2일에 빠이빠이 하고 나서 오늘 처음 보는 건데, 그날도 기억나요? 도장을 찍고, 이렇게 은행에 싹 보고, 우리가 같이 들어왔잖아. 네네네. 그리고 나는 그날 집에 가서 자고 온다고 하고, 네. 그 권대표랑 같이 여기 있었잖아요. 맞아. 저희 하루 봐드렸지. 난 그래서 점심도 먹고 이야기도 할 줄 알았더니, 왔어요 하니까 치기도 막, 후다닥 가보자고. 나 가려고, 진짜 벌써 가려고? 근데 이미 갔어. 아니, 원래는 그 전에는 그게 아니었어. 사실은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준다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했었는데, 물론 이제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은, 밥 먹고 가! 이렇게 말해도 뭐 티도 안 보고 그냥 쌩 가보더라고. 내가 그동안 질렸어, 대표님한테. 그게 정답일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길을 계속 빨았거든. 아무튼 1년 7개월 만에 봤고, 나는 여기 이렇게 내가 이제 노력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환경이 좋아졌다. 그 다음에 또 옛날 생각 또 한 번씩 하나 놀러 와라. 그리고 또 짐도 있었어, 여기. 그 미처 챙겨가지 못한 그런 게 있었는데. 필요 없어, 그냥. 나 내가 잘게. 그때 당시에는 곧 갈게요. 조만간에 한번 갈게요. 왜냐면 소형적인 호텔 광주니까 나는 올 줄 알았어. 근데 결국엔 택배로 보내줬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엄청 자주 찾아오시고 자료 요청도 엄청 꼼꼼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처럼 자료 요청하는 분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재무제표 3년치 달라고 했고, 매출 비용 내역 달라고 했고, 심지어 급여명세서 달라고 했고. 저는 이제 뭐 다 오픈해 드렸다고 생각해서 다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요구를 안 하고, 또 요구를 하면 건물주는, 그거는 계약을 해야 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확인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면. 저는 해오던 업무가 세무회계고 경리 그런 파트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자료는 검증된 자료지. 이렇게 신고된 자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원했고, 이 한 가지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계속 한 거야. 이렇게 비슷한 답을 계속 했을 텐데 계속 질문한 거예요. 왜냐면 내 나름대로 검증이었지. 왜냐면은 나는 그 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빈틈이 있으면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오류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 회계적으로. 네. 이거 앞뒤 안 맞는 말인데요? 뭐 그런 식으로. 네네. 그때 답변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또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봤던 것 같아. 그리고 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귀찮았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네. 그때도 뭐 말했지만은 화를 안 내. 참 그 사람 좋대고. 내 나름대로 경력을 통해서 체득한 지식을 여기다 써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고, 받으면 그냥 본 것이 아니고 꼼꼼히 봤어. 매출 추이나 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자 비용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어떤 추이가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앞으로 계획은 거창하지도 않아요. 그 처음에는 호기로운 마음으로 대표님한테 두세 개 더 하고 싶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물론 그런 마음이 100%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 경제적인 여유를 떠나서 마음이 좀 여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베풀고 싶었던 것들 친구들한테 좀 베풀기도 하고, 말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돼서 앞으로 계획은 지금처럼만 쭉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소박한 꿈이고, 야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오락가락 하시는구나, 지금 막. 네. 이대로만 살았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나쁘진 않지만 이대로 살기는 너무 밋밋하다. 건수만 걸려라. 내가 이렇게 달려간다. 하지만 신중해야죠. 이렇게 직접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영업이 되고, 어떻게 고객을 접게 가고, 그리고 어떻게 판매 채널들을 운영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유튜브에서는 보일 수가 없어요. 지루하기 때문에. 이걸 찍어봤자 거의 안 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숙박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간접 체험해보고 싶은데 아무도 그런 영상을 찍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현장에 와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옆에 있으니까 이건 어떻고 저떻고를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으니까 그냥 강의에서만 잠깐 보고 또 답사 때 잠깐 보고, 요게 아니라 진짜 이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몇 날 며칠 보는 그 과정을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뭘 중간에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비용이 당연히 있지만 숙박도 제공이 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뭐 하는 거니까, 알바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그건 직원의 역할로만 배우는 거지 사장으로서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사장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오셔가지고 이제 사장 관점에서 많이 물어보시고 관찰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업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야, 너 어디 가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가서 해봐라. 해보고 나서 네가 한다고 해봐야지. 그래도 그나마 안심이 될 것 같다. 왜냐면 아파트 담보 잡혔으니까. 근데 나는 경험도 없고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었죠. 어디 가서 알바를 해보는 것이 정석일 수 있어, 사실은. 제가 회사 생활 여러 가지 이직을 해보니까 회사마다 문화가 틀려. 물론 많이 경험해보면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깊은 지식이든 낮은 지식이든 체험을 해본다면 어떤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셔서 한번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 담양이라는 것도 한번 놀러 한번 오십시오. 근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저는 이건 무조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위장 취업하는 것도 일이야. 위장 취업하는 것도. 그리고 위장 취업한다고 해서 내가 뭘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그때만 일을 하는 잠깐 맞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오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다 오픈해드릴게요. 여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 오픈해드릴게요. 아무튼 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이 있습니다. 이게 혼자 아무리 생각해봐야 이게 좋은가 나쁜지 고민해봐야 필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 혼자 말하다가 답을 찾을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담양에 바람 쐬러 한번 오십시오. 아, 이분이 진짜 엄청 잘 깎으시는 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좀만 깎아주면 안 되냐. 그걸 한 3번 하셨어요, 3번.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 이분이 협상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으면 저도 마음에 벽을 쳤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없어.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깎아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저도 당연히 팔고 싶은 마음이 일단 전제입니다. 그럼 내가 좀만 더 양보하면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더 양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16억 4천이라고 금액이 확정됐는데 이제 또 며칠 있다가 근데 이제 너무 낡은 부분들 그리고 또 뭐 비가 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돈을 주고 나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서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걸 시작할 때 해야지 하고 나면은 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조를 해주면 안 되겠냐. 얼마였죠, 총? 총액이 얼마였죠? 그때 2,500이었는데 네. 1,500을 대표님이 부담해줬어요. 1,000만 원은 이제 조금씩 갚아 나간다. 그쪽에 네. 공사 시공업. 아니, 네. 대표님이 2,500은 전부 다 결제했어요. 제가 2,500 하고 조금씩 매달 저한테 1,000만 원을 상환해 주시고 네. 조금씩 그때 주기로 돈 생기면 주기로 했는데 네. 그것도 빨리 갚긴 했어.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이렇게 1,500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 눈탱이를 봤죠, 제가. 네. 그러면 눈탱이를 맞아서 지금 이렇게 웃고 얘기하나 봅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 덕분에 담양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뽑아가지고 또 이것저것 또 사업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회사 가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5년 동안 있었다냐 하고 아니 그리고 이곳은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 네. 볼 수 있잖아요. 안 들어가면 죽게 돼가지고. 그게 공유 폴더에 같이 있잖아 지금. 우와 11월에 내가 진짜 죽을 동 살동 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했네. 여기 들어오면 저기 누구도 못 나가. 자고 와야 돼.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가게 언제 떡갈비나 먹으러. 아이고 우리 주인님은 그대로 오시네. 네. 있을 때 1년 잘해주지 반밖에 그랬어. 왜 그래 왜? 빨리 밥 먹어. 일단 식사하러 가시죠. 네. 일단 식사하러 가시죠. 제가 이제 숙박업을 운영했던 걸로 보면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런 강의를 듣는 다음에 좀 미쳤다 그랬어요. 하는 방법을 다 아는데 뭐 그런 강의를 듣냐, 디테일한 것까지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했었는데 공정업계에서 물어보는 것도 한계는 있어요. 왜냐면 다 내 기술이고 솔직히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경험에서 나와야 아는 부분인데 그런 걸 공유가 되는 게 좋았습니다. 직접 겪으시면서 이런 부분이 어려웠을 땐 이렇게 어떤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고 특정 회사나 뭐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걸 많이 주시고 그런 게 되게 유용하다고. 숙박 유튜버를 되게 거의 다 보는데 딴 분들은 솔직히 이 업에 일하는 것에서 5년 이상 하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강의하신 분들 중에. 근데 아침 손님은 거의 10년 경력에 마케팅에서 운영까지 직접 다 하시고 확실히 경험과 노하우가 타 강의나 숙박업 하시는 강사들보다 훨씬 퀄리티나 심도가 깊다고 생각해요. 워낙에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 이
체계도 안에서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았고, 정말 본질적인 내용부터 MPL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경매나 공매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해가지고 제가 다른 강의들도 좀 많이 들었는데 정말 되게 고가의 돈을 주고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여기 강의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놀라웠어요. 이런 부분까지 해주시네. 제가 간과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부분들 리모델링 하는데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일을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왔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도움되는 답변들을 개인적으로 얻었고, 인테리어 부분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됐었고, 네이버 검색 기반으로 마케팅하는 거랑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거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니까 디테일하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여름부터 마케팅 강의 듣고 블레이스도 노출되는 거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피드백처럼 알려주시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저 부분에서 저걸 캐치를 못했구나, 저걸 저렇게 짚었어야 됐구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해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해야 될 게 머릿속에 약간 파노라마처럼 그려지는 느낌? 너무 이제 운영을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을 항상 고집을 하시고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한 틀을 깨기가 쉽지 않네. 새로운 변화를 할 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해오셨던 분들도 그렇고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숙박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